안녕하세요. 책으로 시너지를 내는 작가 유길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공유해드릴 책은 도끼다라는 책입니다. 박웅현 인문학자, 그리고 독서에 관련돼 가지고 책은 도끼다 연속해서 2권 정도 책을 내신 분인데요. 그리고 다른 아이디어나 창조에 관련된 그런 책들을 많이 이렇게 책을 내신 분이고, 책을 내시고 나서 인문학 관련된 특강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요. 책은 토끼다, 이게 도대체 뭔지 궁금하시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을 한번 페이지 129페이지 나와 있는 건데, 카프카의 소설에서 이제 이 내용을 이렇게 인용을 한 것 같아요. 잡아온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내용을 아주 이제 곱씹으면서 이제 이렇게 책을 쓰게 되는 어떤 하나의 동기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얘기냐면, 페이지 129페이지, 우리가 읽는 책이 우리 머리를 주먹으로 한 대 쳐서 우리를 잠에서 깨우지 않는다면 도대체 왜 우리가 그 책을 읽어야 하는 것이냐. 책이란 무릇 우리 안에 있는 꽁꽁 얼어버린 바다를 깨트리는 도끼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로 하여금 뭔가 감수성을 깨고 뭔가 자극을 하고 새로운 자아 발견을 하고 아니면 뭔가 움직이게 하고 아이디어를 얻게 하고 막 어떤 여러 가지 일면 그런 하나의 핵이 돼야 된다 하면 책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하면 책은 도끼다. 뭔가 나의 감수성을 깨는 책이 되려면 그런 책들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하면 어떻게 보면 박웅현만의 들여다보기 독법, 책을 읽고 나서 어떻게 정리를 하고 아니면 어떻게 이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지 알면 이런 내용들이 주옥 같은 내용들이 쫙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 좋았던 내용들을 한번 공유를 해드리면,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너무 좋은 문장들이 많아요. 본인이 읽으면 철학이나 아니면 인문학적에 관련된 책들, 좋은 책들을 읽고 나서 읽으면 그 안에서 진짜 너무 막 주옥 같은 것을 캐치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렇게 풀어놓은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보니까 이제 이런 내용이 나요. 뭐냐면 작자 미상이라는데, 하루 종일 봄을 찾아다녔으나 보지 못했네. 46페이지 나와 있는 건데요. 집신이 닳도록 먼 산구름 덮인 곳까지 헤맸네. 지쳐 돌아오니 창앞 매화향기 미소가 가득. 봄은 이미 그 가지에 매달려 있었네. 이 봄이라는 것을 행복으로 한번 바꿔보면 어떠냐 하면, 하루 종일 행복을 찾아냈으나 보지 못했네. 나중에 결국에는 봄은 바로 이미 내 가까이에 있다는 어떤 그런 의미로 해가지고 이것을 봄이라는 그런 단어를 한번 행복으로 한번 바꿔봐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행복을 멀리 찾지 말고 지금 바로 여기 있다 알면, 그리고 삶은 항상 어떤 순간적으로 선택하는 거다, 순간의 합이다 알면 삶을 그렇게 한번 순간을 즐기는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순간을 즐기고 행복으로 느끼는 어떤 그런 쪽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그런 얘기 나와요. 뭐냐면 무나미와 예술림이는 훈련한 만큼 보인다. 원래 이제 이 박웅현 씨가 이건 49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처음에 피카소 그림을 봤을 때 이게 뭔 그림이다 알면 전혀 몰랐대요, 좋은지. 그런데 누구 책을 봤냐면 언스트 곰브리치의 서양미술사라는 책을 이렇게 한두 번 보고 나니까 왜 피카소 그림이 대단한지 알면 그것을 알겠다는 거예요. 갖고 막 그 소름이 돋을 정도로 읽으면 너무 좋았다. 그러면서 책을 읽고 나서 이제 그게 내 안에 뭔가 이렇게 지식으로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책을 대할 때, 그 그림을 대할 때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내가 책을 읽었을 뿐인데 그림이 예전의 그림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막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 그러면서 인생이 너무 풍요로워졌다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너무 좋았던 거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근데 김훈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김훈 작가가 글을 엄청 잘 쓰잖아요. 근데 이제 인용한 내용을 보니까 페이지 83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국 한 모금이
몸과 마음 속에 새로운 천지를 열어주었다. 기쁨과 눈물이 없이는 넘길 수가 없는 국물이었다. 네, 이런 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그 한 문장 한 문장 그냥 스치고 지나칠 수 없는 거죠. 너무 좋아가지고 막 마음으로 와닿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게 일면 기적 같은 어떤 그런 뭔가 나의 어떤 그런 마음을 동하게 하고 코페르니쿠스의 어떤 그런 전환의 순간을 맞이하는 거다. 이런 게 일면 내가 그냥 이것을 그냥 스치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걸 내가 음미하고 곱씹으면 이건 내 문장이 되는 거고 내 것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런 책의 중요한 내용 같은 경우는 이런 보석 같은 문장들은 씹어서 읽면 드셔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목은 책은 도끼다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책에 몰입하면서 책은 도끼다 이런 그런 정의는 안 내렸고 저는 책은 밥이다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이 작가님하고 저하고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의미가 통했던 것 같아요. 항상 책을 씹어서 읽으면 소화를 시킬 정도로 읽으면 뭔가 묵상도 하고 체화를 시켜야 한다.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책 속에 보니까 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앙드레 지드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면서 시인의 재능은 자두를 보고도 감동할 줄 아는 재능이다. 알면. 그러니까 그냥 자두는 자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그냥 자두. 근데 시인 같은 경우는 시인은 그 자두를 보고도 감동할 줄 아는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 자두를 짧게 읽는 그리고 막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즉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좀 이제 뒤쪽으로 가면 막 좋은 내용들이 엄청 많아요. 여기 근데 이제 막 엄청 적어놨는데 싹싹싹 넘기다 보면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만약에 이제 이 박웅현 씨가 책을 읽으면서 항상 목표로 삼는 게 있대요. 페이지 139페이지 나와 있는 건데 뭐냐면 온몸이 촉수인 사람이 되는 거다. 알면 책을 계속 읽으면서 목표로 삼는 게 뭐냐면 온몸이 촉수인 사람. 이게 뭔가 그러니까 뭔가 예민해지는 그리고 뭔가 그것을 뭔가 이렇게 캐치하려고 하고 막 이러면 그런 부분 있잖아요. 이게 막 살아서 꿈틀꿈틀 해가지고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안에 보석이 어디 있는지 알면 온몸이 열면 온몸에서 열면 보고 듣고 느끼면서 열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막 살아서 꿈틀거리게 만들 건지 열면 이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너무 좋았던 내용이고 그리고 그런 내용도 있어요. 이제 책 속에 보면 만물은 페이지 156페이지 나와 있는 건데 만물은 노래하고 말한다. 새는 새소리로 노래하고 바위는 침묵으로 말한다. 나는 무엇으로 노래하고 무엇으로 말하는가? 나의 각야, 거겨, 고교는 무슨 잠꼬대인가? 이런 얘기가 나거든요. 이런 것도 실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읽으면 뭔가 묵상을 하고 계속 음미를 한다고 한다면 만물은 노래하고 말한다. 새는 새소리로 노래하고 바위는 침묵으로 말하고 나는 무엇으로 노래하고 무엇으로 말하는가. 자연을 보면서 읽으면 뭔가 이렇게 의문화를 시키고 뭔가 내가 어떻게 할 건지를 생각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묵상을 하고 읽으면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내용도 있어요. 뭐냐면 이제 그림에 대해서 이제 가끔 이렇게 여기 언급이 되는데 세잔이라는 그런 화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세잔 화가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사과. 근데 세잔이 그런 목표를 가졌었대요. 나는 한 알의 사과로 파리를 놀라게 할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열면 이 박웅현 씨가 이제 질문하는 거고 저도 똑같은 질문하는 건데 세잔이 사과 하나로 파리를 놀라게 할 그런 어떤 미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각자 여러분들은 열면 나는 멋으로 열면 대한민국을 놀라게 할 겁니까?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뭐 전주
아니면 뭐 서울, 아니면 뭐 부산, 아니면 뭐 대구, 아니면 광주, 아니면 대전. 나는 무엇으로 열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거냐 아니면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계속 열면 그냥 그림을 보고 그냥 그림에 사과가 있다. 그러면 사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과의 그림을 보면서 세잔을 생각하면서 또 그림도 음미도 하면서 또 열면 그 세잔이 한 이야기도 곱씹으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이런 게 열면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열면 박웅영 만화의 독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열면 여기 앙드레지드 해가지고 지상의 양식 그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거에 관련돼 갖고 묵상한 이야기 나오거든요. 여기도 페이지 192페이지 나오는 건데 192페이지 그대의 온 행복을 순간 속에서 찾아라. 저녁을 바라볼 때는 마치 하루가 거기서 죽어가듯이 바라보라. 그리고 아침을 바라볼 때는 마치 만물이 거기서 태어나듯이 바라보라. 그대의 눈에 비치는 것이 순간마다 새롭기를. 현자란 모든 것에 경탄하는 자이다. 야, 현자란 모든 것에 경탄하는 자래요. 현자란. 그러니까 어진 사람, 좀 뭔가 이렇게 돌을 튼 사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모든 것에 일면 감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곱씹으면서 핵심 뭐냐면 그대의 온 행복을 순간 속에서 찾아라. 그리고 모든 자연 아니면 지나치는 모든 그런 사물이 아닌 것을 볼 때 그냥 바라보지 말고 감탄을 해라. 경탄하라. 경탄할 것이 너무 무궁무진하다. 제가 이제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그거 이야기더라고요. 엔돌핀 말고 엔돌핀보다 더 우리 사람에 좋은 다이돌핀이라는 게 있는데 그 다이돌핀을 나오게 하는 3가지 방법이 있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는 것. 두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듣는 것. 세 번째는 뭔가 깨달음을 얻는 것. 깨달음 얻는 것.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경탄하는 거. 이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이제 또 한두 가지 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또 이제 이런 게 있네요. 내용 속에 이제 보면 예술은 궁극의 경지에서는 단순해진다. 그리고 분명해진다. 이제 오주석의 이제 옛그림 속에 관련돼 가지고 고전 속에 있는 우리 이제 옛날 그림들 있잖아요. 그것을 한국미의 특강 거기에 보면 쫙 일리 해가지고 풀어놓은 게 있거든요. 저도 이제 몇 번 읽어봤는데, 근데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 이제 그림이 얼마나 훌륭한지가 쭉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예술의 궁극의 경지에서는 복잡한 게 아니라 단순해진 거다. 그리고 분명해진다 하면 그것이 왜 의미가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책 속에 이제 여기 언급해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결국에는 뭐냐면 단순하다는 것은 뭐냐면 특히 그림이 단순한 건 핵심적이라는 말과 통한다 하면 그 바로 332페이지에 나오는 건데 사물의 핵심을 꿰뚫어 보는 능력은 종종 어떻게 보면 내가 그것을 계속 뚫어지게 바라볼 때면 얻어지는 거다 하면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게 나와요.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 정은종 시인의 무한박갓이라는 그런 시를 언급하는데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리면 방 안에 있다가 숲으로 나갔을 때 듣는 새소리와 날개소리는 얼마나 좋으냐. 저것들과 한 공기를 마시니 속속들이 한 몸이요. 저것들과 한 터에서 움직이니 그 파동 서로 만나 만물의 물결 무한박갓을 이루니 이런 얘기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읽으면 너무 좋은 시예요. 그냥 한 번 읽으면 이게 뭐지 하는데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읽으면 너무 읽면 자연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읽면 뭔가 이렇게 파동 이런 것을 함께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읽면 선택의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시를 계속 뭔가 곱씹을 필요가 있다면 책은 토끼다는 실은 박웅현의 인문학 강도. 이 박웅현 씨만의
자기만의 어떤 그런 통찰로 해가지고 자기가 읽은 책들 있잖아요. 고전이나 이런 것을 곱씹으면서 읽으면 메모하고 곱씹었던 내용들을 이렇게 쫙 풀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책은 돕기다. 여러분이 좀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